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나 견해 같은 다양한 사고 활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내 의지에서 비롯된 것 혹은 모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에 대한 우리의 자유의지는 지극히 제한적이죠. 즉 우리는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외부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구조, 시대와 지역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리를 구조주의라고 일컫습니다. 뭔가 대단히 추상적이지만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과 한두 세기 전만 해도 강대국 사이에서는 그들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소국에게 문명을 전달하고 그들을 발달시켜주는 정당한 일이라고 여겼으며 유행처럼 번져나갔죠.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아무도 이런 제국주의를 장려하거나 그것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아마 난리가 나겠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신분제도가 있었던 시기, 노비와 노예제가 팽배했던 그때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우리들에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신분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사회 질서가 우리한테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대, 문화, 사회라는 구조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시각이 바로 구조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세상의 선과 악, 다양한 가치들, 아름다움의 기준까지도 시대나 장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상가들로 이 구조주의를 좀 더 알아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가 칼 마르크스 역시 구조주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봤는데요. 그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경제적 계급이라는 그 구조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주라는 경제적 계급의 차이는 단지 직장 내에서의 의견과 생각을 다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 밖의 사회와 정치, 문화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의 시선을 달리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경제적 계급이라는 그 구조가 그렇게 형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바생이었을 때와 직장 내 직원이었을 때, 그리고 사장이 됐을 때의 생각은 각각 다르겠죠. 최저임금을 대하는 태도, 정치를 바라보는 모습 등등 계급에 따라 가치관, 정치관, 사회관이 달라질 것이고 이는 곧 계급이라는 구조에 기인한다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구조주의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자, 마르크스가 이처럼 계급이라는 구조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던 반면 지금 이 사람은 무의식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한다고 말했는데요. 그가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의식과 무의식의 공간이 존재하고 그 둘 사이에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의식의 방에 있는 것을 의식의 장소로 옮겨주면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것이 생각하기 두렵거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그 문지기가 의식의 방으로 보내지 않고 무의식 쪽으로 밀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를 억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왜 이 억압이라는 문지기가 마음속에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 의식의 방으로 보내지고 보내지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프로이드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의 정신과정, 즉 무의식과 억압의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며 이는 곧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전적인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속의 정신과정이 사람의 성격과 인격, 생각을 형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명한 언어학자 소시르입니다. 스위스의 학자인 소시르 역시 언어라는 구조에 의해 인간의 생각이 제어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구조주의적 체계는 그가 어떻게 언어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언어란 사물에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잘 따르는 네 발 달린 동물이 거기 있어서 우리가 개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그것과는 좀 다르게 생긴 동물이 거기 있어서 고양이, 말, 사자 등의 이름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존재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밤하늘에 별이 있다고 칩시다. 가득한 별을 보고 있는데 별자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저렇게 이어가면서 큰 개자리, 오리온, 전갈 등등의 모습을 상상하겠죠. 하지만 별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밤하늘은 그저 그냥 아름다운 별이 많은 하늘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어를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보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는 구조가 사람의 생각과 정신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소시르의 판단입니다. 레비스트로스는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인데요. 그는 원시부족을 연구하며 어떤 부족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가깝지만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멀고 다른 부족에서는 반대로 부자지간은 멀지만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가까운 상이함을 발견했습니다. 또 남들 앞에서 부부 사이의 긴밀함을 잘 드러내지만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엄격한 부족, 반대로 부부간의 친근함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만 형제 자매끼리는 아주 편안하게 지내는 사회를 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가진 가족, 친족 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의 주체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구조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상 사회나 문화 같은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분석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구조주의를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학자들은 연구의 관심 사항과 방법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은 바로 우리는 자기 생각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구조 속에서 생각을 지배받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